안녕하세요. 비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또 그 아이템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하고 현실과는 다른,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나요? 아마도 아이템과 자금 부분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멋진 아이템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의 범위를 넘어서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아이템을 보는 눈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어도 무의식이 이 아이템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3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는 3천만 원이지만 한번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소싱할 아이템 혹은 소싱할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작았던 아이템의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아이템을 한번 냉정하게 한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를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시장 조사를 거친 후에 그래도 난 이 아이템을 꼭 해야겠다라면 이제 우리가 가진 실제로 가진 자본 3천만 원을 기초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던 자본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람들도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도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움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 이 원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원을 키우든지 아니면 큰 원을 우리 원 안으로 구겨 넣든지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 아이템의 제조사와 당장 컨택을 하세요. 우리가 업체와 협상을 하는 중에는 돈이 들지를 않아요. 자금의 문제라면 아마 단가와 MOQ가 가장 직접적일 텐데요. 우리는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오히려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보다 더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그 브랜드와의 협상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뭐 1년도 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제 돈 버는 구매 대행이라든지 쿠팡 판매 혹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차곡차곡 계속 자본금을 모아서 우리의 원을 키워가시고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가격이나 MOQ 조건이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협상을 하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아이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아이템과 여러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협상을 하세요. 이게 어디서 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도하는 협상을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운이 좋으면 내가 가진 자본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쪽에서는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투입 자금을 줄이는 시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큰 원을 우리 원으로 구겨 넣는 협상을 하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의 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 우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공 확신이 있다면 뭐 자본이 있는 분들과의 동업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뭐 VC 투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노려본다든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지이고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확신과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가능하게 되는 방향을 찾아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 사업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업을 구성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의 자금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놓친다거나 미래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사업 아이템을 놓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런 시각으로 아이템 소싱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런 멋진 아이템을 발견하고도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보통은 이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일이 가능한 방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쪽으로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생각의 틀과 시장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 남들과는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벼룩이 자기 몸의 200배까지도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벼룩을 뚜껑이 닫혀 있는 작은 유리병에 며칠 가둬 놓으면 처음에는 미친 듯이 뛰다가 시간이 지난 후 유리병만큼만 뛰고 뚜껑을 열어도 결국은 유리병을 탈출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처음에는 벼룩의 능력을 제한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여러분이 꿈꾸는 사업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히느냐, 뚫고 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뚜껑이 없는 유리병 안에 가둬두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도 한 번은 바라보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